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바이오코리아 2020. 안녕하세요. 인베스트 페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서진입니다. 이번 행사는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또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영 전략과 비전을 함께 소개하는 자리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뮨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전문 바이오 기업인 이뮨메드는요, 자사의 인간화 항체가 코로나19 치료에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여서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치료 목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중증 환자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더욱더 자세한 내용 이뮨메드의 김윤원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뮨메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신약, 즉 바이러스 질환과 염증성 질환 치료제 부분과 감염성 질환, 그 중에서 특히 급성 감염성 질환에 대한 10분 내에 진단을 하는 신속 진단 키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 기술은 감염성 질환 관련 항원과 항체를 발굴하여 치료와 진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연구원이 39명이고 그 중에서 9명이 박사입니다. 주 타겟가 이제 그 바이러스 억제 물질인데 이 바이러스 억제 물질은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 됩니다. 사람마다 그 양이나 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감기나 인플루엔자 이런 것이 돌 때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임상 증상이 감염은 되나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있는 면역도 중요합니다만 이 VSF도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코비드 19에 대해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치료 목적 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금년 6월부터 임상 2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VSF는 여러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에 작용하지를 않고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 타겟인 VSF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세포에서 이 세포는 나 바이러스 감염됐습니다 하면서 시그널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 시그널을 VSF가 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터페론하고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이 VSF는 세포를 죽이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체 치료제는 암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그 암 타겟 세포를 죽이는 쪽으로 주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오히려 살리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체내 반감기는 25일쯤 됩니다. 저희들이 실험한 바이러스와 동물을 보면 인플루엔자에서는 마우스나 페렛, 개에 대해서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고 B형 간염에는 사람의 B형 간염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고 임상 증상이 유사한 우더척에서 해보았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완전히 없앤 그 마우스에다가 사람 간세포를 이식한 그런 마우스에다가 사람 간세포 사람의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키면은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식된 사람 간세포에서 이제 증식을 하니까 거기에서 해보았습니다. 현재 동물 시험과 임상 시험에서 어떤 독성도 발견하지 못했다. 즉 원래 사람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작용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현재 세포에서 세포 1리터를 키우면 4g이 생산되는데 이것은 영국에 있는 론자에서 현재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바이러스에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뇌신근염 바이러스가 이게 마우스에서는 상당히 독성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인데 사람에게는 독성이 굉장히 약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세포에서의 실험이고 인비트로가 인비보는 동물에서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케미칼 드럭은 그 세포 실험에서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효과가 나쁘거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여기 건너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것은 원래 사람이나 동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 실험에서 동물 시험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도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케미칼 드럭은 세포 실험에서 효과가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동물이나 사람한테 넘어오면 그 효과가 굉장히 낮은데 저희들 거는 동물에서는 항바이러스 효과와 항염증 효과, 즉 치유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치유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세포 실험에서는 항염증 효과는 볼 수가 없고 단지 항바이러스 효과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훨씬 더 좋고 세포 실험에서는 바이러스나 그 숙주 세포에 따라서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임상 이제 그 치료제로 그 단체 치료제로 식약처에 허가를 받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 사람한테서는 효과가 좋았는데 세포 실험에서는 효과가 낮아가지고 허가받는데 좀 혼이 났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 다음에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좋은 화학제가 치료제가 나타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 포기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약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B형 간염, 두 번째로 인플루엔자 폐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코로나 폐렴에 대해서 약을 개발하고 왔다가 금년도에 코로나 19가 유행을 하면서 이제 환자한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됩니다. 저희들이 만든 VSF가 환자한테 투약이 됐을 때 그 VSF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서라도 항체가 잘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 약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휴미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입니다. 1년에 20조 이상 팔리는데 굉장히 부작용이 이제 휴미라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수가 있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항체가 안 만들어지는 건데 저희들 것도 휴미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저희 약이 약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3등 안쪽으로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VSF가 우리 몸속에 투여됐을 때 T셀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국에 있는 다양한 인종의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백혈구를 골라서 VSF를 투여하고 나서 T셀이 얼마나 활성화되는가를 보니까 1이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1.05, 05이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안 넣은 거나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의 평균값이 2 이상을 넘는다든지 3 이상이 되는 사람이 꽤 있으면은 이것은 약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아무것도 안 넣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VSF를 투여했을 때 그 면역학적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미리 약을 만들 때 그렇게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VSF의 구조가 일반적인 이제 항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이 실제 사람의 바이러스 감염된 장기에 작용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B형 간염이 걸린 사람이 간암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간암을 수술해가지고 떼어내서 암이 없는 부분, 거기에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는 B형 간염이 감염된 간 조직인데 그 간 조직에 VSF를 작용해 보니까 많이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C형 간염에서도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VSF를 세포의 간세포에서 보았는데 이것은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는 간세포고 이거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간세포에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된 간세포에 많이 반응하더라. 그리고 이것이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에 반응한 뒤에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 세포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없어지는가를 보니까 세포막에 붙어 있다가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 세포 내에 있는 쓰레기통인 라이소솜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재활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역 글로불린 즉 항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주로 아는 것은 세포를 죽이는 그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항체에 의해서 통해서 항체를 이용해서 죽든 아니면 보체를 이용해서 죽든 그렇게 죽는 것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IgG 중에서 IgG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암세포를 죽일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바이러스 유도된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화돼 가지고 불필요하게 노화된 세포가 있어서 정상세포가 그것을 대체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노화된 세포를 죽이는 그런 암세포라든지 노화된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IgG1을 사용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주 타겟은 세포를 죽이지 않고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B형 간염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19 뭐 이런 것들이 감염된 바이러스 질환, 그 다음에 근선등 염증성 질환 이런 것들에는 IgG4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VSF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우스에 이제 감염을 돼서 10일 내에 다 죽는 이건 이제 혈세 안 넣으면 다 사는데 감염된 놈은 다 죽잖아요. 10일 내에 다 죽는 그런 양으로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VSF를 처리하면 70% 이상이 살아남습니다. 또 조금 늦게 투여했더라도 이거를 뭐 투여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잘 조정하면은 70% 정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놈은 이렇게 몸무게가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게 정상 마우스고 건강한 마우스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감염된 놈은 9일까지 다 죽고 몸무게가 이렇게 차이가 떨어졌는데 VSF를 투여한 그룹들 이 세 그룹을 보면은 정상으로 몸무게를 다 유지하면서
대부분 다 살게 된다. 이 결과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식약처에서도 우리 VSF를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치료 목적 사용으로 허가한 이유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면은 사이토카인들이 정상이 이건데, 이건 ND는 난 디텍션입니다. 그 디텍션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양이 있는 건데, 바이러스 감염시키면 이렇게 많은 이제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염증성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런데 VSF를 투여하니까 거의 정상 레벨, 어떤 거는 5분의 1에서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SF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이런 사이토카인을 많이 내게 해서, 염증이 일어나면 사이토카인을 많이 내게 하면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이제 막게 돼서 죽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데, 이 VSF를 투여하게 되면은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폐렴에도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감소하고 사이토카인이 이제 억제되고, 그다음에 면역세포 침륜이 억제됐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했을 때 바이러스 분비가 억제되고, 마우스의 생존율이 제로에서 70% 이상으로 향상되었다. 그다음에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이 억제되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식약처에 제출해서 허가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허가받은 그에 대한 데이터인데, 우리가 한 시험은 이상 시험이 아니고, 환자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 치료제가 없어. 그런데 의사와 환자가 그걸 쓰고 싶어. 그 다음에 그걸 만든 우리 같은 회사에서도 그 환자한테 주고 싶어. 그러면은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임상 시험용, 우리가 이제 임상 1상을 하고 임상 2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임상 시험용 의약품을 개인별로 치료 목적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상 2상이라고 하면은 아까 대조군이 있습니다. 임상 시험이라 하는 것은 환자한테다가 진짜 약을 투여하고, 그룹과 그다음에 가짜 약을 투여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약이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되겠고, 현재 이것은 위중한 환자, 그냥 놔두면 금방 돌아가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허가해 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연세들이 대개 50살 넘은 분들이고, 바이러스가 7사람이었는데 4사람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거의 없어질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원래 이분이 전이성 폐암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폐암 때문에 중간에 이제 돌아가신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상적 호전을 보면은 바이러스가 없어지면은 당연히 임상적으로 호전이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그렇게 됐고, 이분은 바이러스는 안 없어졌는데도 임상적인 호전이 됐어요. 즉 쉽게 생각하면은 B형 간염 보균자 임상 앓고 있다가 약을 치유하니까 보균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보균자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음성인데도 또 음성인 바이러스가 다 없어졌으면 다 나아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이걸 투여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많이 호전이 됐어요. 호전이 됐다가 그 사람이 이 코로나 치료를 너무 늦게 해가지고 이미 폐가 섬유화가 됐어요. 폐 섬유화가 되면은 폐렴 같은 건 다 없어지더라도 폐 섬유화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계속 섬유화에 의한 병을 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보면은 폐 섬유화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치료는 이제 완치는 불가능하죠. 코로나 폐렴은 치료가 되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그 폐렴이 세균성 폐렴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현재 그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한 14일까지만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폐렴이 다 나았겠죠. 그래서 완치됐을 걸로 보지만 저희들이 보는 동안에는 이 세균성 폐렴 때문에 악화가 됐다. 나아가다가 악화가 됐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뭐 암이 걸려 있는 사람들은 그 병은 낫더라도 암 때문에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임상 시험을 이제 호주 임상 시험을 한다고 그랬죠. 한국에서도 했는데 왜 또 호주에서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1회 만에 투여했는데 호주에서는 여러 번 투약을 하고 또 한국에서는 정맥으로 투여했는데 피하 정맥으로 투여하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피하 투여를 하고 한국에서는 남성만 했는데 여성까지 하고 또 호주에서는 백인하고 흑인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비형 간염 인플루엔자 폐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상 시험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코비드19에 대해서는 현재 2인에서 24인 소규모 단체 임상 시험에 대해서 영남대, 충남대, 계명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 하고 나면은 25인 이상 대규모로 우리가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3쿼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코로나 중환자를 다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에서는 이탈리아에서 3쿼터에 이런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임상 이상은 국내에서 2쿼터나 3쿼터에 영남대, 충남대, 계명대에서 할 예정으로 있고 이탈리아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상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 평가를 받는 중에 있으며 곧 평가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8월, 9월 달에 상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양한 바이러스와 염증 질환 치료제 연구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이뮨메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찾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긴 발표해 주신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수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만남의 장이 될 인베스트 페어를 통해서 다양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